비참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졸라 참담해요. 저는요, 참고할 수는 있다고 봐요. 유튜버들이나 스피커들이나 정치에 대해서 비평하고 평론하는 평론가들의 방송을, 그리고 언론기관들이나 언론사들의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론에 대한 감각을 읽듯이 유튜버들의 의견을 보면 국민의힘에 있는 지지자들의 의견이 어떨지, 극우 지지자들의 의견이 어떨지, 혹은 진보 지지자들의 의견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죄! 박정은 무죄! 박정은 무죄! 박정은 무죄! 박정은 무죄! 무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죄예요. 무죄. 와. 연합뉴스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무죄. 아직 기사. 자,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와.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당연한 건데, 다행입니다. 와. 무죄입니다, 무죄. 와.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거를 제대로 보셨어요. 나 역시 군사법원이,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낙관해야 돼. 비관하면 안 됩니다. 낙관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와. 죄송합니다.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진심으로 죄송한데, 진심으로 기뻐서 제가 보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런 일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의 큰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역사의 큰 거대한 흐름을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유죄를 준다는 거는, 근데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민간재판도 아니고 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를 무죄를 준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역사적인 판결이에요. 군 판사가 박정훈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이후에 군사법원의 역사에서 가장 정의로운 판결.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오늘 이 선고가 가져올 어떤 에너지, 우리가 정말로 점점 비관적이고 절박해지고 뭔가 사람이 허탈해지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이 내란의 수괴와 내란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어떤 감정들, 무력감,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극우 세력들에게 쓸데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변호인단들의 궤변과 다뤄주기도 힘든 여론조사가 그들에게는, 그들을 규합하고 결집시키고 집결하는 반법치, 반헌법, 반민주적인 움직임들로 그들은 결집하지만, 제가 판단하는 우리의 선량한 시민들과 민주시민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국민들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면서 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 국가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면서
키세스 부대 같은 사람들이 이 엄동설안에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서 추위도 인내하지만 저 무도한 세력들의 반법치와 반헌법, 반민주적인 언행과 폭력적인 언행과 행위에 대해서 우린 인내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니까? 결국 법치는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법은 느리지만 결국 진실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느리지만 이 법이라는 게 진짜 웃긴 게 치사하고 더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비들, 법률 만능주의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신호탄이 되면서 꼼꼼하게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올 때 그 전날 밤은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야 진짜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야. 지난 몇 년간 겪어왔던 어떤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와 선택적인 기소, 분명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는 것을 절대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 원칙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지켜야 되고 법 앞에 성역이 없듯이 그 법과 제도에 순응하는 것이 법치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태도라고 저도 인식하고 살아왔지만 제가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을 살면서 이 회색 분재로 살아왔던 이 인생을 뒤로하고 좀 더 과감하게 진실 규명에 동참해야 하고 이 시대의 새로운 균형과 이 시대의 새로운 중도를 정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 밖에 무도한 무리들이 양비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히려 더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편향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편향적으로 어떤 정치인에 대한 그리고 어떤 시민과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적법하지 않은 기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울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봤단 말이에요. 박정훈 대령 건은 여기엔 진보 보수도 없고 여야도 없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무죄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정말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거는 정말 이 사회에 우리 국가에 정의가 살아있고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정말 기쁘네요. 됐다 이제 진짜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죠. 네. 다소 방송을 침착하게 이어가다가
너무 기뻐서,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아, 정말, 슈퍼챗 주신 분들 소개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이따가, 예, 해드릴게요. 어지럽네요. 와, 정말,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당연하지 않은 것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이 야만의 시대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참, 이런 일이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됐어요. 최혜병의 사망 사건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둘러싼, 군 수뇌부들이 그런 식으로 사건을 덮는데 급급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고, 그 사건을 덮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거, 국방부 장관, 아무튼 뭐 조직적으로 군, 경, 할 거 없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거. 우리가 헌법이라는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법이라는 거를 지켜야만 국가가 굴러가고 우리 국민들이 분쟁과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한 가운데 놓고 완전히 두 쪽 나서 위정자들은 국민을 갈등의 틈바구니에 그냥 몰아넣어버리고 니들끼리 찌르고 죽여라, 이런 식의 갈등과 반목을 키워오고, 박정훈의 집안마저, 박정훈의 어머니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공개를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을 뽑았다고, 근데 너무 실망했다라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누구를 뽑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돌아가신 군인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수사를 열심히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이렇게 억울하게, 그리고 군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리고 그랬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첫 연설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리 대단한 세상이 아닙니다. 배고프지 않고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우리 국민들이 풍족하진 않아도 일상적으로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거, 억울하지 않게, 단 한 명도 억울한 일 겪지 않게 만드는 국가, 그런 정치하고 싶다라고 자기가 일성을 남겨요. 근데 요즘 억울한 사람 너무 많거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억울하고 울분에 가득 찬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자신이 정치의 인권 변호사를 하다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도 그 당시에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았다. 군사 정권으로 인해 독재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 국가로부터의 희생자들 너무 많았다. 그 진실 규명조차 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싶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사람 너무 많거든. 근데 그 억울함의 상징이 이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무죄가 나온 겁니다. 본 주제를 덮어버리는 속보가 나와서 뭐 어찌됐든 뭐 기분 좋습니다. 아, 기분 좋다! 네. 우리 팽한님,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저희 드림연구소 계좌에 또 보내주셨고요. 우리 H3님, 회색 분자 벗어 던지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후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경북시골님, 박정훈 대령님의 무죄를 축하합니다. 여기서 축하하셔도 되고요.
까치님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후원해주셨고, 예, 앞서서 우리 미경님 현자의 돌림 이렇게 후원해주셔서 다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아우 너무 좋습니다. 아우 예, 이게 아니고 저 울컥해서 그래요. 이제 저도 담아있는 울분이 많은데, 아이고 우리 이응님 안 그래도 다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왜들 이러세요. 이제 그만 우리 정진님까지만 우리 후원해주시고,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진님, 예, 아이고 민심은 천심이다. 박정훈 무죄, 윤석열 체포, 피켓이 좋았습니다. 또 박수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은팔찌 차게 만들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이고 다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진님까지만 후원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경제도 말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그 지갑을 지키시고요. 저한테는 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후원 우리 정진님까지만 받겠습니다. 더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는 건 자유지만 저는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시애틀 윤나키님이 기쁘다고 소 해피라고 시애틀에서 또 소중한 달러를 또 외화 반입시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가을님 댓글 감사드리고, 질질질님 무죄 확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사실 1심은 확정이라고 부르지 않죠. 근데 1심 선고가 1심, 2심을 이제 사실심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증거와 증언을 놓고 다투는 것이 1심과 2심입니다. 그래서 1심이 보통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앞으로의 재판 방향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1심이거든요. 1심에서 굉장히 뭐랄까 2년형, 3년형에서 2년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2년을 또 절반으로 줄이는 게 2심이 될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1심이 무죄가 나오면 요게 사실은 그러니까 바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민간 재판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 재판에서 나온 1심 결론이 그만큼 귀중하다라는 것이고,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 봐왔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요. 지금 박정훈 대령의 모습이 또 보이나 본데요. 박정훈 대령이 실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그래도 같이 보시죠. 이거는 뭐 너무 좋은 일이니까. 예. 예. 네.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춥겠다. 그죠? 수원지법이 현재 박정훈 수사단장 보직해임에 대해서 아직 단 1회도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직해임 절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범죄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위증을 한 사람들 모두 고발 조치하고 임성근 사단장 빨리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한 윤석열 대통령 범죄 행위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가 하나 늘었고 구속돼야 될 사유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검이 통과될 수 있고 검찰과 국수본과 모두 이 추가 범죄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다시 하나 신청하길 요청드립니다. 윤석열을 감옥으로! 박정훈 대령 복직하라! 법장관으로 복직하라! 정말 또 열심히 하신 강도 승진해라! 변호사님 또 말씀 드려야 되겠죠?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박정훈 대령이 무고함이 밝혀졌고, 오히려 그 증거 자체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박정훈 대령을 복직시키십시오. 두 번째는 군검찰에서 아마 항소를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판결로서 군검사의 수사, 이 재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항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김동혁 군검찰단장, 김민정 군검사, 연보현 군검사, 이 사람들은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감행해간 범죄 혐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당장 직무 배제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 사건과 오염되지 않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새로운 군검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검토하게 하여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하도록 결정을 내려주시면 이상입니다. 예, 뭐 현장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있고 박정훈 대령의 공식적인 그 입장이나 이런 발표는 다 끝이 났고요. 주변에 그 이제 참석하신 변호인 분들이나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은 이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1심 선고는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다만 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무죄를 받아서 군 검찰에서 아까 김규현 변호사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이 박정훈 대령을 어떻게든 구속해 보려고 오만 짓거리를 다 했는데 구속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박정훈이 하지 않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기소를 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변호인단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죄가 내려졌고, 아마 그 이후에는 이제 항소심 절차를 밟으려고 군 검찰 쪽에서 준비를 할 거다. 그것을 당장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재판을 넘겨받는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박정훈을 구속하려고 발악을 했던 검찰단장이라든지 군 검사들 모두 책임이 이 사태에 있다라면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재판과는 좀 다르게 이 수원지법 행정 3부죠. 수원지법 행정 3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직을 해임하는 이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2023년에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기각이 돼 있고, 이 관련된 재판이 또 따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심을 빨리 열어서 결론을 내달라, 지금 제대로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수원지법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복직이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방부에서는 보직 해임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현재 수원지법에 재판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왜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비판까지 현장에서는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좀 저는 이런 상황이면 빨리 끝내고 집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다 감기 걸려. 오늘 그냥 영하 10도인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끝났네. 영하 10도인 게 문제가 아니고 체감온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빨리 끝내야죠. 이미 끝났고요. 상황은 종료가 됐고요. 오늘 뉴스타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